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파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수가 지났기 때문에 곧 좀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뜨거운 한 몇 주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큰 하락폭을 견뎌내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89, 0.79%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흐름들은 어떤지 한 이틀 동안 제가 혼자서 했는데요. 오늘 또 어렵게 우리 최 이사님 모셨습니다. 최 이사님 모셔가지고 시장 상황들, 국내외 정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틀 만에 뵈니까 너무 또 반가운 것 같네요. 네, 어렵게 나왔습니다. 네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 요즘에 네. 우리 88대 이벤트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잘 끝나서 다행인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을 지금 한 3일째,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또 상승폭이 꽤 크게 마감이 되었는데, 좀 우려감이 있었죠. 중국의 환율 위안화 절하 얘기도 있었고, 네네. 거기에 또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관세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생각 네. 외로 국내 환율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증시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떤 모습들인가요, 지금? 지금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위안 위쪽으로 일단 올려놔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7위안 위쪽이지만 그렇게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살짝 넘어갔다 뭐 네. 이런 표시인가요? 이게, 그동안 이제 유지해 왔었던 7위안이라는 하나의 어떤 리미트 선을 네네. 이제 깨졌다.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네네. 7위안이나, 네. 또는 6.99위안이나,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크게 의미 둘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9,900원이나 뭐 만 원이나 큰 차이 네.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 세일 9,900원 하면은 괜히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안화 환율이 네. 계속 올라서 7.3위안 또는 네네. 7.5위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7.00, 03 네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안화 환율이 이게 0.3에서 5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네. 미국이 지금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내용들이 서로 상쇄가 되는 국면이 좀 생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중국의 환율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무역 분쟁에서의 관세 카드를 네네. 중국이 무력화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 네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안절부절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네네. 그런 내용도 우리도 빨리 약달러 만들어라. 니네 금리 인하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하고 그렇죠. 똑같이 이제 쌤쌤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 그런 네네. 얘기가 그러니까 네네. 중국이 지금 환율 계속 올리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힘들게 전쟁해 놓은 거 다 말아먹게 생겼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도 지금은 사실 7위안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네. 어떠한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상황이네요. 환율 조작국 지정해놓고 이 도둑놈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네. 미국이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게 되면 네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조용히 가다가 네.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야이 도둑놈아! 소리치면 사람들이 네. 무슨 일이 하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국제 질서를 그런 식으로 잡아놨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렇게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나는 경제 제재 할 것이다.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네. 식의 얘기들 지금 명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명분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이제 중앙은행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을 해가지고 네네.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들도 좀 있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오늘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발언이 최초로 나왔거든요. 이게 또 이제 환율로는 어느 정도 이게 제한선이 있다 보니까 가장 그렇죠. 또 강력한 히토류도 들고 나왔네요. 네. 근데 히토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니에요. 걔네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저희가 보기에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네. 그냥 놔둬버리는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7위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네 외환 보유고를 계속 사용했는데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 때문에 드러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7위안을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중국이 발전하는데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찾았는데 지금 대안으로서는 히토리밖에 안 보일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히토리의 8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거 막으면은 니네 큰일 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놨죠. 지금 그 미국 현지에다가도 공장 짓고 있고 네네. 또 중국 외에 다양한 거래처들을 또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히토류를 뭐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저분해서 안 했던 건데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이제 하겠다고 덥석 물고 나서서 실제로 그 광산이 있는 그 지역 부근에는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아, 네네네. 네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니들이 그렇게 안 팔겠다면 알았어, 팔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지금 어느 정도 뉘앙스를 풍겨놓은 상태고요. 조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또 비슷한 그런 관계가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히토류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한번 압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겼어요. 중국이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네. 네, 사과를 크게 했는데 지금 중국은 또 그럴 거라 생각한 거죠. 미국이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이 그날 이후로 뭘 했냐면 히토류에 대한 대체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의존도를 많이 낮춘 거네요. 네네, 그렇죠. 미국도 그걸 안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게 편하니까 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 거 갖다 쓰는 게 편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뭐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어디 할 때를 한번 해봐라. 네네. 그럼 우리가 뭐 국산화 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실제로 뭐 에칭가스 이런 것들은 내년 2월이면 국산화 끝난다면서요. 오야 빠르다. 네. 네, 굉장히 빠르네요. 네.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는 게 또 그런 얘기가 될 수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중국이 지금 쓸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만 잘 되면은 뭐 추가 관세 없던 걸로 해줄게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한데 잘은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네네. 뭔가 좀 큰 걸 한번 얻지 않을까, 네, 얻어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패를 다 보고 하는 전쟁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위안화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중국 증시는 힘을 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아무래도 위안화가 마냥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니까 네네네.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영향을 좀 받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위안화에 좀 딸려가는 모습이라서 네. 위안화에 환율도. 울고 웃고 네. 하는데 우리도 지금 1,200원 넘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가면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도 양국 다 좋지 않고. 네, 둘 다 뭐 네,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중국이 빨리 항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빨리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땡깡. 그만해라 이제. 네. 자, 그만. 네. 땡깡이 진짜 장난 네. 아니네요. 네. 우리에게 또 땡깡 부리는 한 나라가 또 네. 있죠. 이거 양쪽으로 위아래로 그냥 막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근데 일본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일본은 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 네네. 네. 뭐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듯이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에 대한 심사 강화다.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만 좀 길게 끌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너무 세게 나왔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이번에 아베가 그것을 건드린 것은 선거에 잠깐 이용하고 치우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한국이 발끈하면서 니네 잘못 건드렸어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말로만 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끝냈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강제징용권부터 해가지고 또 반도체 사업은 우리 젖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넘어가니까 니네가 한국을 이제 물러보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별거 아니고 또 일본으로서도 그걸 납품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뺄 생각이었는데 한국이 그것을 확 물어버리면서 네.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발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더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것 좀 같아요. 애매한 상황인데 네, 네. 뭐 과장돼서 말씀드리면은 용에 네. 거꾸로 박힌 비닐이에요. 영린이라고 그러네요. 절대로 건드리지 네, 말아야 네. 될 것을 건드린 듯한 네, 그렇죠. 그런 할아버지 상황이 수염을 땡기는 네 그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고 벌어지는 지금 뭐 네. 이런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그 포지션이 더 커졌다고 전 세계적에서 네, 그런 네.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017년도 네네. 비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최고치인데 음. 2017년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그 시기와 비슷한 뭐 0.3%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음. 그 정도 수준의 45.7%의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갔고요. 네네. 하이닉스가 28.7%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치니까 약 75% 정도 와우, 엄청나네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이 바로 마이크론. 음. 그 외에는 뭐 1%, 뭐 0. 몇 프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 고객사인데 지금 최대 고객사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흔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네. 국산을 시켜가지고 됐어, 니네 거 안 써, 그렇게 네. 되면은 네네. 미국은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회사는 망하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총리 관저 앞에 일본인들이 네. 피켓 들고 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베 물러나라. 거죠. 그게 너무한 거 네. 아니냐. 네. 네. 아베 물러나라.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런 한국에 대한 제재 빨리 거둬라. 네네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도시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기자기하면서 좀 이렇게 한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들 안 가는데 가는 거 좋아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데, 뭐, 도쿄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뭐 많이 가겠지만, 그런 데보다 시골 마을 즐기고 또 그런 데 가격이 또 싸고, 네네네. 또 뭐 현지 체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문 해가지고 그때 우르르 몰려갔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랬는데, 그래갖고 막 국제공항도 세우고 막, 와, 이제 좋아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쫙 빠져버리니까, 네,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국내에서도 뭐 유니클로가 이번에 종로 3호점인가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네네. 네, 들리고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타격이 좀 크게 올 거 생각되고 있고,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요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백색 국가 제외했지만 얘네들이 추가 품목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포지션을 좀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표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해하자 그러면 바로 화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죠. 워낙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화해 그런 거 없고 됐어, 꺼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얘네가 미국에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붙겠죠. 붙어서. 네, 미국에 붙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얘기를 또 논의하러 온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가 또 벌써 네네. 트윗질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일본의 어떤 카드하고 붙어가지고, 네, 이쯤에서 그만하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일본한테 이참에 아주 맛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네, 약간 또 미국의 그런, 이번에는 회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빅을 또 많이 할 거고, 예. 네. 또 이 반도체의 타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파급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인들이 벌써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화되면 어차피 자기들이 파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화해를 하더라도.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뭐, 그렇게 돼버리면- 심할 경우에는 파산이죠. 뭐. 네, 그렇게 돼버리면 자국의 큰 또 그러면 중심축 이제 하나가 또 흔들리는 거니까. 네, 일본 말로 사요나라죠, 뭐. 그렇게 잘 되는 가라. 거네요. 네네. 네네. 지금 뭐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하고 개별 품목 허가에 대한 것들을 특정 품목 수출에 대한 것들을 개별 허가를 아직까지 뭐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약간 그런 네네네.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더 못할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더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우리도 지금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네네네, 맞아요. 품목 네. 지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그냥 만만히 볼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해결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죠. 이제, 중국 쪽에 문제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해외 쪽에서 나왔었던 그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죠. 이제 진정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면서, 네네. 주가가 뭐 예상했던 대로 반등을 잘 해줬고, 네, 걱정스러웠던 부분들,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뭐 중내산에 막 그랬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맞습니다. 예. 안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좋은 시간도 보내고 했었는데 수요일부터는 네. 또 그런 분들이 안 오세요. 조용하시네요. 네, 그래서 또. 예. 네 장이 올라가니까 또 그런 분들이 안 오시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네. 같이 토론도 좀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관성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그렇죠. 드리죠. 오시면 아직도 비관적입니까라고 좀 말 좀 해주고 싶은데 안 오시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시장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네. 상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특정 방향에 편중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한 네.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이번 주는 진짜 완전하게 진짜 버라이어티하고 진짜 그런 시장을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근데 이게 급락고. 뭐 어느 네. 정도는 예정이 좀 됐었죠. 네, 이제 네, 네. 만기일 전에 이제 방향이 그렇게 가면 그것을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네, 네, 좀 네. 있었던 부분이고 네네. 이제 신용 물량이 지금 8조 표반? 아이고, 8조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지금 빠지게 되면 지금 어쨌든 신라젠 이런 것도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신용이 더 털린다고 생각한다라면 이제 7조 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하단권에서 굉장히 건전해지는 모양새죠. 올라오는데도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요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이 어쩌면 진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겁을 네. 많이 먹으셨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주식 못하겠다. 신용 올라가도 안 한다. 네네. 네. 그런 상황이고. 올라가서도 지금 신용 매물들이 더 빨리 네네. 정리되고 올라갈 때 있는 거니까. 다시 청산하자, 다시 빠질까 무섭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생각한다는 대로 항상 안 되죠. 네. 자, 뭐 시장을 크게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에서는 어떤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더 이상 내일 카드가 점점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특정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또 얻어낼 수 있는 방향이고,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은 조금 더 협상점, 타결점을 찾아가야 되는, 마냥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렇죠. 예, 또 타결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 좀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요번에 또 손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손절도 많이 하시고 시장을 많이 떠나셨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원칙들을 요번 기회에 잘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빠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마무리는 뭐 나눠서 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네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을 부자빠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우리들의 투자자들의 원칙과 기준을 맞춰서 팜 시스템으로 분산해서 그렇게 좋은 종목을 담아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네. 다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뭐 무슨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뭐 네. 사실 뭐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해갖고 그 주식 몰빵해야죠. 근데 그렇죠, 네네. 주식 시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불확실성에 항상 투자하는 것, 네네. 항상 걸려 있는 것,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투자인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네. 오늘 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사님. 네. 오랜만에 또 같이 또 방송을 좀 즐거웠습니다. 네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시죠? 네. 네. 통장으로. 네. 출연료는 통장으로. 알겠습니다. 네.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